네, 소개받은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일상임상심리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고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상심리 전문가가 저의 자격의 정식 명칭이고요. 임상심리 전문가가 여기서 하는 일 대충 말씀드리자면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TV에서 많이 보시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대중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학업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다 다루는 좀 전반적인 정신 문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검사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요거를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심리학과를 전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프로파일러를 떠올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하시고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놀이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신다고 저희 자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저희 자문 교수님 중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되게 한탄을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면접 때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저희가 실질적인 팁을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일단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학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걸 심리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나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곧 지식을 전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습과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여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저는 학습을 내일로 미룰 때 제일 신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은 좀 동의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말이긴 한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긴 한데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지폐 100달러짜리에 새겨져 있는 분이고 미국인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분이래요. 이분이 남긴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13개의 덕목이라고 해서 절제하라,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말고, 술도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그리고 침묵, 말도 아껴라. 그리고 쭉 내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돈도 아끼라 그러고요, 시간도 아껴야 된다고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살면은 좀 살이 나올 것 같은 정도로 되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덕목을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13개의 덕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첫 번째 덕목, 절제하라,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을 좀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고 좀 그런 것들을 중시했고, 그거를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력에다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고르셨대요. 이분도 13개 다 지키기는 어려워서 한 주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그날 그거를 못 지켰다 하면 까만색으로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거를 평생 동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엊그제 친구한테 받은 그림인데요. 친구가 이거를 보내면서 도대체 이 선생은 뭘 하면서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놀 생각도 하지 말고, 하루 허비하지 말고, 자기가 같은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되게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죠. 근데 요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습관을 형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사람에서도 절제와 통제, 뭐, 이거를 되게 중시했잖아요. 두 번째, 이 선생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중요시하고 절제를 좀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교육이나 학습이나 성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거론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습관을 어떻게 절제하고 살았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뤄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이런 덕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절제나 통제가 왜 이렇게 여겨지고 있을까? 그거를 심리학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오래된 실험이죠. 되게 오래 전에 심리학자가 아이들한테 마시멜로우를 너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 근데 조금 기다렸다가 먹으면 2배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학교의 교직원들 자녀 대상으로 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탄탄한 실험은 아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는 말하는데, 나중에 커서 봤더니 그 교직원 자녀들이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이룬 수준이, 기다렸다 먹은 친구들이 훨씬 나았다.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결국은 성취랑 성과랑 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최근에 좀 뉴욕대에서 다시 이 실험을 재현을 했을 때에는 사실 부모님이 가진 그런 좋은 환경이나 뭐 그런 것과 더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좀 바꿔서 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약간 통제나 절제 이런 게 되게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다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읽으실 수 있죠? 자, 이게 그냥 통제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통제를 잘하는 친구들은 욕구 통제를 잘하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했을 때 또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을 때 이만큼 성취를 하겠지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를 잘한다 라는 걸로 연관이 돼서 어쨌든 그 통제력과 자기 모니터링 하는 것과 성과는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또 영어 논문 나오고, 이번엔 또 뇌가 나왔는데요. 요 앞부분, 요 빨간 부분, 혹시, 무슨 부분이라고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전두엽. 맞아요. 전두엽. 이 정도 알면 되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네,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통제하고, 뭔가를 절제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감정 조절도 여기서 하고요. 계획하고, 뭐, 이런, 충동적으로 하는 거를 조금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굉장히 뇌에 집중을 해요. 특히 심리학에서도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절제나 통제를 현대 과학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뇌를 들여다보게 되고,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냐를 보니 전두엽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메타인지라고 해서 그 인지 위의 인지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그 박사 동기분이신데, 영재발굴단에서 계속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재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거를 할 때 영재분들을 검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부모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모셔다 놓고 아이들이 강의하듯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혼자 아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얘기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걸 찾으면 또 그걸 탐구를 하고 채워서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채워 넣고 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곧바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습법에 되게 적용하기 좋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학습하시다 보면 혼자 중얼거려도 좋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듯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미 되게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전두엽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두엽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들과 자녀분들이 각각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자율성과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제는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통제하는 기회도 잃어버리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기분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은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좀 불안하죠. 아이한테 진짜 다 맡겨도 될까? 사실 요즘에는 되게 많은 그런 학습 스케줄까지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뭔가를 해보는 경험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사실 처음부터 맡겨버리기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전두엽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의 전두엽이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친구는 몇 살이죠? 17살. 그러면은 이 친구 15살. 이 친구 앞에 친구가 몇 살이에요? 뒤에 친구는 몇 살이에요? 14살. 딱 13살, 14살부터 요 전두엽 안에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을 얘기를 할 때 가끔 어머님들은 너무 우리 아이가 충동적이라고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된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성인들하고는 쓰는 뇌가 달라요.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좀 이상한 얘기하고 그럼 너 뇌가 없냐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떤 교수님은 그냥 뇌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된대요. 이게 모양은 그대로 갖춰져 있긴 한데 조금 리모델링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랑 이렇게 쓰는 뇌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성인들 한 25세 이후로 완전히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한데, 우리는 앞부분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요게 완전히 발달되기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뇌를 쪼개보면은 이렇게 안테나, 여기 이렇게 양쪽에 안테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앞에 정서단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앞부분보다는 정서단추가 훨씬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고, 화가 나? 그럼 문 쾅 닫는 거고, 엄마랑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들은 앞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 내일 엄청 혼나겠지, 그러면 말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행동하는 거에도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충동적으로 보이고 뭔가를 다 맡겨버리기엔 좀 위험해 보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5세 이전에 배운 지식들을 막 가지치기해서 내 거를 만드는 그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통제력이나 절제력을 기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줄 때 부모님의 역할이나 자녀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고요.